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그의 운동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쪽지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에 문 닫히는 소리 하나만이 12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상황을요. 그것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왔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만한 가치도 없었나. 고작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날 만큼 나는 하찮은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왜 떠났는지도 언제 돌아올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출장 가셨어. 곧 올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의 눈이 매일 밤 붓는 이유를요. 왜 아빠 사진을 모두 뒤집어 놨는지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분노는 원망이 됐고 원망은 체념이 됐고 체념은 결국 무관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워냈습니다. 기억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텅 빈 옷장과 차가운 침대가 매일 아침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당시 9살, 작은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 출장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전화도 안 해? 아빠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내가 말 안 들어서 아빠가 간 거야? 그 질문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빠가 너희를 버리고 갔다고.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갔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아이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욕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묻혀서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항상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하고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도망갔다더라. 바람났대. 원래 그 남자 수상하더라니까. 귓속말처럼 들리는 소문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자가 그렇게 나가? 너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조차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을 쫓아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던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겼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7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2~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쳤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 하지만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발 연락해.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포기했습니다. 남편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옷, 신발, 면도기, 심지어 결혼 사진까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모두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3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한 글자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보호자 정보를 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 보호자님 계세요? 김민수 보호자님.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김민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김민수 보호자님 3동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앞으로 와주세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퇴근 후 소주 한두 잔 하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의식 중에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3동으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치료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낯익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지우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응급 상황이 있어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혹시 가족분이 오실까 해서 호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뇌간 기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장기간 음주로 인한 손상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환자분께서 계속 거부하고 계세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뺨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갈 때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불렀어요. 당신 이름 듣고 그냥 왔어요. 나 여기 올 필요 없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의 의문이 드디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2년 전부터 저희 센터에 계셨습니다. 2년 전이요? 네. 스스로 입원하셨어요.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1년은요? 집 나간 후 1년은 어디 있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노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입원 당시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영양실조에 동상까지 있었습니다. 노숙.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왜 집에 안 왔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시길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녀분들에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가 심장 박동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없긴요. 3년 동안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할 말이 없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여기 들어왔다고. 가족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라고. 대체 무슨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 찾았는지 알아요? 그제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에 마셨어.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그냥 한잔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매일 밤 마셨어. 소주 1병, 2병. 나중엔 3병도 모자랐어. 당신은 몰랐겠지. 난 당신 자고 나서 몰래 마셨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큰애가 깨서 나왔어.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9살짜리한테 고함을 질렀어. 그 작은 애가 깜짝 놀라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큰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악몽을 꾼다고 울었던 날. 그게 그날이었구나.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으려고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하지만 안 됐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잠도 못 자고. 결국 또 마셨어. 병원에 가면 됐잖아요. 갔어. 상담도 받았어. 하지만 집에 오면 또 마시게 돼. 그리고 술 마시면 이상해지는 거야. 성격이 난폭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하고 싸웠잖아. 설거지 안 했다고. 나 그때 정말 미친 것 같았어. 접시를 집어 던질 뻔했어. 당신한테. 저는 그날도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낸 날. 저는 그게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계속 이러다간 진짜로 당신을 다치게 할 것 같았어. 아이들한테 손을 댈 것 같았어. 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응.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없는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쪽지라도 남기지 그랬어요. 남기려고 했어. 수십 번 썼어. 근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 술 때문에 미쳐가니까 집 나간다. 그게 말이 돼?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남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았어.
쪽방에서 자고 공원에서 자고 돈 떨어지면 일용직 일하고 그래도 술은 끊지 못했어. 매일 마셨어. 마시면서 생각했어.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어.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눈이 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아,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119 불러줬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 이러다 진짜 죽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온 거예요? 응. 그때서야 정신 차렸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애들한텐 아빠가 술 먹고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잖아. 그건 너무 싫었어.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겁쟁이 같은 방법이었던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술과 중독과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정말 서툴고 못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의 치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금단 증상이 올 때 손발이 떨리는 모습,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3년 전 집을 나서던 그날 밤,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담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질병이에요. 환자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용감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용감한 선택이라니요?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은 부정합니다.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치료를 선택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죽어요? 아니야. 이제 좋아지실 거야. 우리가 응원해주자.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다시 집에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남편의 입원 치료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쌓여있던 감정들, 오해들.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화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 잘못도 아니었고, 다 나 때문이었어. 내가 약했어.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아팠던 거예요. 고마워. 그렇게 봐줘서. 퇴원하던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 후 1년 동안 남편은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조심스러웠고 남편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공원에서 같이 놀고 밥을 같이 먹고 영화를 같이 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주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오늘로 술 끊은 지 365일째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중독자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더 신중했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매주 모임에 참석했고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던 거. 아니야. 오해할 만했어. 나도 나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는 걸. 지금 제 남편은 술을 끊은 지 5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단주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하고 여행도 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남편이 예민해질 때도 있고 제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이탈이 항상 버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그것이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때론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